안녕하십니까 제자 여러분. 18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세 강만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접두입니다. 프로 있죠, 많이 보셨죠. 프로. 자, 프로는 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바로 이 앞으로의 뜻을 가진 단어가 force or forward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17강에서 before에 대한 접두 공부하셨죠? 그게 뭐가 있었던가요? ante 또 fore 또 pre와 함께 이 프로는 before의 뜻을 갖습니다. 꼭 알고 계십니다. 또 기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즉 프로는요 두 가지 의미, force forward, before의 의미, 두 가지 의미 크게 잡고 들어가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proceed, seed가 go의 의미를 가진 어근이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다, 계속하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pel 기억나시나요? push나 drive, push 혹은 drive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밀고 나아가다, 추진하다, 나아가게 하다가 프로펠이고요. 이렇게 되면 프로펠러가 되죠. 프로펠러. 자, 전에 프로펠러에 관한 쌤이 어렸을 때 얘기를 말씀드렸는지, 근데 그거 얘기하면 또 삼천포. 그래서 바로 나갑니다. 어찌됐든 프로에는요 forward 그리고 force 앞으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before의 뜻도 있다라는 거 잡으셔야 됩니다. 이 proscribe는요, 이 scribe는 쓰다라는 어근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 어근입니다. scribe는 write, 쓰다입니다.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 scribe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subscribe입니다. subscribe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말 그대로 아래 쓰다인데요. 전에 선생님이 수업했을 때 이거 일화 기억나십니까? 그 한때 신문 보라고 많이 그랬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신문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을 보라고 오죠. 그래, 아저씨 신문 보세요. 안 봐, 이 새끼야. 가. 바빠. 아저씨 신문 보세요. 가 임마. 아저씨 신문 보시면 17단 자전거 드려요. 그러면 어디다 사인하냐? 그러면 여기요. 그러면 주로 사인하는 데가 여기 밑이죠. 말 그대로 subscribe는요 아래에다가 쓴다 이런 뜻입니다. subscribe는요 첫 번째 뜻이 서명하다예요. 서명하다. 서명해서 뭐하게. 두 번째 뜻 뭐게요? 그렇지, 서명해서 어떤 금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다. 뭐 출자하기, 기부 혹은 돈을 이제 낸다, 출자하기로 약속하다. 더 나아가서 기부하다는 뜻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또 중요한 뜻이요. 자동사로 쓰여서 바로 목적은 못 받고 subscribe 전치사 to 혹은 for를 쓰고요. to나 for를 쓰고 어떤 이제 신문이나 잡지, 매거진 이러면 잘 봐요. subscribe 다음에 바로 매거진 오면 안 되고요. 전치사 to나 for를 쓴 다음에 a magazine 오면 방금 설명드렸듯 여기 서명하죠.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를 예약 구독하다가 subscribe to 혹은 subscribe for입니다. 그래서 신문 위에 보면요 for subscription 해놓고요, subscription 해놓고 옆에 전화번호 이렇게 땅땅땅 있어요. 그래서 예약 구독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리로 전화해라 이 말이죠. scribe가 이 write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수능 세대지죠. 학력고사 세대도 계신가요? 수능 세대에서 이 prescribe란 이 동사 표현 많이 보셨을 겁니다. prescribe는 배웠죠? 미리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약사에게 보내기 전에 미리 써주는 것이 뭐다? 처방전이죠. 그러니까 prescribe 하면 처방전을 쓰다 혹은 원초적 의미로 미리 쓰다니까
이 규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규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을 쓰다인데 이 명사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동사 fill과 연결된 fill the prescription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과연 누가 fill the prescription 할까요? 물론 약사가 약을 주면서 prescription 처방전에 사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fill the prescription 하는 사람은 약사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는 것도 fill the prescription이고요. 또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행위도 fill the prescription이에요. 그러니까 fill the prescription은 상황에 따라서 주어가 약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 타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prescribe 뭐다? 미리 쓰다. 의사가 환자를 약사한테 보내기 전에 미리 써주는 것. 그렇죠? 처방전을 쓰다. prescription 규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처방전이라는 의미 있고 fill the prescription 자 이것은 의사가 처방전을 써줄 때도 약사가 약을 처방할 때도 또 그 환자가 혹은 약 타는 사람 약 타러 갈 때도 다 이런 표현 쓴다라는 거. 그러면 prescribe 있죠. 요거 이제 또 끊어졌어요. 또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이제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앞에다가 써놓는다. 그래서 force forward, before의 뜻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이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 사람들 이름을 앞에다 담벼락에 적어놨대요. 그래서 proscribe는 하지 말라고 써놓다. 금지하다. 그리고 금지한 것을 한 사람들을 또 추방하다. 이 proscribe는 금지하다와 추방하다. 두 개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proscribe는 좀 연결해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oscribe 금지하다 ban의 의미가 있고 또 추방하다 banish의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자, 그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로 담벼락에 써놓는 것은 해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그렇죠. 뭐 저기 오줌 넣지 마세요. 낙서하지 마세요. 똥 싸지 마세요. 요구르트 넣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proscribe는 특히 동의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지하다 ban, 추방하다 banish. 얘네도 비슷하죠. prescribe 진짜 중요합니다. scribe가 쓰다의 뜻이 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까 postscript 있죠? 이게 기억나나요? 이게 scribe하고 script하고 어때? 생긴 게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쓰는 것 이게 추신이었죠. 자, 싹 지우고 다시. 그래서 proscribe 금지하다 추방하다 prospect 앞에 보이는 것 전망 가망 장래성 아까 공부했던 겁니다. 기타 의견에 어떤 것이 있는가? favoring supporting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찬송 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아메리카는 아까 엔티 아메리카는 반미주의자, 반미주의의란 뜻이었다면 프로가 붙어서 반대가 돼서요. 이것은 미국을 좋아하는 친미주의자, 친미주의의란 뜻이 되고요. The substituting for 뭔가를 대신한다. 이래서 이 pronoun 하면 또 대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pronoun은 대명사란 뜻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케이?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OB가 있습니다. OB. 굉장히 중요한 접두입니다. 뭐 다 중요하대 이 자식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OB는 OP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것처럼 OF로 바뀔 수도 있죠.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의 첫 철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뜻 거의 99%가 against 반대 저항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부가 toward to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obstacle 맞서 서 있다. OB가 이루는 단어 중에 아마 against의 의미를 가진
이 의미를 아는 데 있어서 최고의 단어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obstacle. 뭐라? 장애물, 장애. 그 다음. 기억하나요? object. 그쵸? 반대로 던지다, 반대하다. oppress. press는 누르다죠. 그래서, 막 그냥 위에서, 막 밑에서 막 그냥 반항하고 저항하는데 그걸 막 그냥 누르는 걸 oppress. 그래서 압박하다, 억압하다가 oppress고요. opposite. 이게 이제 포지션 기억나세요? 위치에 있다 이 말이죠. opposite 하면 그래서 반대편의 정반대의 이게 opposite입니다. officious가 있는데요. 이 officious하고 office하고 요거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원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게 잡힌단 말이에요. OF는 일단은 OB에서 왔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생긴 게 상당히 비슷하죠. office, officious. 그런데 officious의 뜻은 참견하기 좋아하는 interfering이나 주제 넘게 나서는 bumptious하고 같은 동의어인데 office는 누구나 알고 있듯 사무실이나 직무, 관청, 특히 사무실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B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싹 정리하고 한번 새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FIC가 만들다의 뜻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픽션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허구, 소설 따위를 픽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만들어내는데요. 이 OF는 이게 against의 의미로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저항이 심하고 반대가 심하고 즉 어떠한 일을 잘 성사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게 officiou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참견하기 좋아하고 주제넘게 나서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잘 추진도 안 되고 잘 되지 않죠. 그래서 officious라는 것은 이런 일을 막는 기운이 OUS 아주 넘쳐나는 그래서 이런 뜻이 됐고요. 이때 office는요. to의 의미죠. toward 즉 일을 해나가는 쪽, 일을 해나가는 사무실, 일을 해나감, 직무, 일을 하는 관청이 바로 office입니다. 그러니까 접두에 따라서 어근은 같은데 FIC 만들는 같은데 접두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참고적으로요. 아까 이제 그 생긴 거 아까 선생님이 언뜻은 엔티워라고 하지 않고 프리워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포스트워의 상대적 표현으로 엔티워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혹은 우리 귀로는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데 엔티 같은 경우에도요. 요새 벨럼이라는 건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원래 벨이라는 거 역시 전쟁을 뜻하거든요. 근데 벨럼이라는 단어가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엔티벨럼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엔티벨럼은 이것도 전쟁 전입니다. 그런데 벨럼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이게 살아남은 거죠. 엔티벨럼. 특히 이제 이것은 미국 남북 전쟁 전의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전쟁의 뜻이다 말이에요. 엔티벨럼 하면은 프리워의 뜻도 있긴 합니다만 주로 미국에서 남북 전쟁 전의란 뜻이에요. 참고적으로 옛날에 어려운 그 독해 지문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알아둘래요. status 어떤 상태죠. quo antebellum 이게 바로 무슨 뜻? 전쟁 전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status quo antebellum 전쟁 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표현을 갖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형태적인 것도 무지 좀 제대로 따져 주어야 되는 것이 영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officious는 office와 관계가 없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동의어로 interfering, bumptious 이것도 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암만 해도요. 스님이 좀 약간 그 높아심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officious는 이 우리 외교 이제 정치 외교할 때 그때는 이제 비공식의란 의미로도 사실 쓰입니다. 그런데 그 쓰임이 많지는 않아요. 반대가 이제 official이죠. official. 이건 공식적인이고 officious는 비공식적인, 비공식의. 이건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혹시나 나중에
officious가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쌤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주도 면밀한 이재훈 선생님입니다. 그럼 opportunity, 이 opportunity에서 OB역과 역시 OP가 됐는데요. 이것도 이제 to의 뜻입니다. 이 port라는 것이 이 항구의 뜻이거든요. 공부했죠? 그 opportunity라는 것은요. 옛날 이제 그리스 신화에 포르투누스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제 입김으로 불어넣어줘야지 이 배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동력을 달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다 이제 그 바람의 힘으로 이제 항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 opportunity, 그래서 기회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OB라고 무조건 against 뜻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자. 제대로 잘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콘트라. 우리가 OB를 배웠으면 콘트라도 배워야죠. 콘트라 카운트는 against, opposite의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마주보는. contrary, 그죠? 많이 보셨죠? 반대의, 또 불리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서 정반대. contradict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다예요. 이 부정, 부인하다, 모순되다. 그러니까 이 contradict가 반대로 말하다니까 반대하다의 의미라는 것은 쉽게 오죠. 또 반대로 말하니까 부정하다의 의미도 쉽게 들어오는데 모순되다의 의미는 웬 말인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뭐 세계에서 제일 어떤 것도 다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 뭐 이게 물론 모순입니다만 이 컨트라딕트는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남자가 이제 여자하고 사귀다가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이 나쁜 놈이지. 이 여자친구보다 날씬하고 이쁜 다른 여친이 생기자 이 남자놈은 이 여자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응? 순이야, 너는 예쁘고 착하니까 나보다 더 멋진 남자 만날 거야 라고 웃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쁘고 착하면 지가 데리고 뽀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래야지. 에? 왜? 놈이 컨트라딕트 하는 거 아닙니까? 모순되는 말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지. 뭐 나중에는 뭐 다 인과응보의 걸 받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이야,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선생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우고, 네, 간단히 재밌겠네요. 네. counterpart,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상대물, 대응물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서류를 띄잖아요. 그러면 정본이 있고 부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본을 또 counterpart라고도 하고, 하여튼 상대적인 것 혹은 상대적인 사람, 이걸 우리가 counterpar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밑으로 한번 또 내려서 재밌는 또 접도 공부 계속 하지요.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요 정도 자를까요? 요 정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콘트라가 반대 뜻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를 좀 해볼까요? 이제는 같은이라는 의미, the same의 의미를 가진 것들을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반대니까 sin, sim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m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sympathy 기억나세요? 같은 마음, 동감, 공감.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일어나는 동정심, sympathy. 그렇죠? 반대는 antipathy, 반감. 또 synonym. 요거 이제 여기 어님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어, 유의어. 반대는 anti와 오님이 만나면 anti오님이죠. 그런데 발음하기 힘들어지니까 i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반의어는 antonym. 참 쉽지요. 또 참 쉽구먼. 뭐요? 응? 여러분 손발이 오그라드나요? 졸릴 때 한번 오그라들어도 좋지. synergy. 이 same과 에너지 생각하세요. 즉 효과,
요게 효과라 돼. 기능, 작용 따위의 같이 일어나는 협력 작용. 그래서 공동 상승 작용.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공동 상승 작용. 쓰임을 좋아하면 영어 공부가 더 좋아져요.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좋지요? 또 오그라드나요? 그 다음 호모. 많이 들어봤죠? say. homogeneous homosexual. 이 gen이라는 것은 이 성질을 나타납니다. 원래 탄생의 어원에서 나왔죠. birth. 그러니까 동종의 같은 종류의 동질의. 또 homosexual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 즉 같은 성을 좋아하는 사람. 뭐 더 이상 뭐라고, 왜냐면 무슨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인정해 드려야 되죠. 네. 남을 괴롭히면 안 되고. 스님이 이제 그 미군 부대 있을 때 호모섹슈얼이 제 상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의 기분을 느껴요. 뭐냐면 작전지로 가는데 이놈이죠. 이놈이 스님을 그 부대에서 소문 났거든요. 동성애자로. 그 스님을 실컷 쳐다보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산길로. 그 스님은 그 여자의 마음, 그러니까 이상한 놈에 의해서 끌려가는 여자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죠. 그 스님은 그때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또 대검을 손에 딱 쥔 채로 근데 씩 웃으면서 그냥 부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근데 그 기억은 엄청 오래 갑니다. 엄청. 그래서 동성애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주로 많이 착해요.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요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자, 인정합니다. 동성애를. 자, 그러면 반대는 헤테로예요.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이종의 다른 헤테로섹슈얼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 이질적인까지 가고요. 헤테로섹슈얼 이성애를 하는 일반적인 사람인데요. 워낙 헤테로섹슈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호모섹슈얼이 더 여러분들 그 귀에 더 자주 들리시죠. 헤테로섹슈얼은 일반인들이 다 헤테로섹슈얼. 왜냐하면 남성, 여성이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좀 이제 다른 접두어적 의미 왔어요. SE, apart, 따로따로 분리 이탈입니다. 쉽습니다. select, 따로 골라내다, 뽑아내다, seduce, 우리가 duce라는 것은 lead, 이끌다의 뜻이 있다라고 배웠죠. abduct나 duct나 duce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괴하다고요. seduce는 아주 그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분리 이탈시켜서 딴 길로 빠지게 부추기고 나쁜 길로 유혹하다가 seduce예요.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사는 데가 이제 서초 3동이거든요. 앞에 서초동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옛날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나이트 클럽 이름이 seduce였어요. 그냥 묘하죠 그 분위기가. 유혹하는 seduce. 근데 요새는 말이에요. 이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무슨 그 소위 부킹하고 뭐 이러는 거 뭐 들어온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 원나잇 스탠드 이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 막아야 되는데 그 연예인들이 그걸 마치 자기 자랑처럼 말입니다. 그 아주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거는 자랑할 거 숨겨야 될 얘기인데 말입니다. 웃깁니다 말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황당한 일 중에 자기 친누나를 부킹하는 데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 집안망신입니까? 집안망신하는 사람 많죠. 그 또 그 친누나는 또 그 조폭 그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집 그러니까 그 부킹에서 서로 만났다는 그 남매 그 집이 또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네요. 근데 그 조폭 그 사위 될 놈이 칭찬받으려고 옆집을 또 불태웠대요. 아주 웃긴 집안이죠. 참 절단 날 집안. 이게 세버. 이게 절단하다. separate. 이게 뭐 분리하다, 떼다. 뭐 그대로 SE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죠. 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넘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죠. 내리겠습니다. 자, 아주 또 이제 중요한 접두어 이제 4개 남았네요. 베네하고 MA는 같이 보세요. 베네는요 무조건 좋은 뜻이고 MA는 무조건 나쁜 뜻이에요. 베네 good, well, more, bad, ill. 그죠? benediction, addiction 또 나왔네요. 좋은 말씀, 축복, 감사기도고요. benefit 이것도 만들다요. fit, 비슷하죠? 즉 좋게 만들어진 것, 이익, 이득, 좋은 일, 동사로 쓰일 때 benefit는 누구누구에게 이롭다, 이득이 되다. benevolent 이것은 VOL 이것이요 어근가서 배우는데요. volition 이것만 봐도 알죠. 이게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또 이제 voluntary라는 거 있죠. voluntary. 왜 이게 자발적인 이겠어요? 그렇지. 이게 VOL 이 의지거든. 그 의지 자체가 선한 거다. benevolent. 그래서 자비로운 인자한 이게 benevolent. ben에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 이 나중에요. BON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ben에랑 참고적으로 꼭 알고 계세요. MAL에 무조건 나빠요. 그래서 malediction 하면은 이건 benediction의 반대입니다. 저주, curse, 악담, 비방. 또 melody 이거는 나쁜 병, 특히 만성적인 병을 melody라 해요. disease도 참 쉽게 풀어져요. DIS는 아닌 멀리 떨어져 나간 거죠. ease 편안함. 그래서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게 disease, 질병입니다. 또 사회적 병폐란 의미로 멜로디 많이 쓰죠. 어떤 선생님 멜로디 좋은 거 아니에요? 멜로디요. 그 멜로디는 이 멜로디지요. 이 화음, 이 멜로디. 이거 다르지. 이거 잘 봐. 이거는 E고 이건 A. 요거 A, 요거 O. 다르지 않습니까? 멜로디, 사회적 병폐까지. malign. 이 형용사적 의미도 있고요. 또 동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나쁜 거죠. 해로운, 악의 있는. 그래서 반대는 비나인인데 비나인 역시 이 베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딨노? 이 benevolent 있죠. benevolent, 비나인이 동의어입니다. 자비로운, 인자한 이게 비나인입니다. 그 이제 동사로 쓰일 때 헐뜯다, 중상하다 같은 말이에요. speak ill of slander. 그래서 이 아주 그 MAL만 보이면 아주 그 저기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R이죠. SUR 슈퍼맨 여기 나옵니다. Sir, over, above, exceedingly 위에 넘어 초과 대단히 없이 survive 초과해서 vive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다 누구보다 오래 살다. surpass 넘어가는 거라. 보다 낫다, 능가하다, 뛰어나다. excel, exceed 공부했죠? 저번에 superb 최고, 최상의 훌륭한. 또 supreme 피자집 가면은 왜 수프림 피자 있죠? 그 집에서 아마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싼 피자 앞에다가 수프림 피자라는 걸 붙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최상이란 의미로서 또 이제 마이크 괜찮죠 이제? 자 이게 뭐가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수프림과 superb가 이런 동의적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최고의 것도 최고도 절정 이게 수프림입니다. 이제 이 슈퍼맨이 왜 슈퍼맨인지 아시겠죠? 초월남. 그래서 초인을 우리가 슈퍼맨이라 해요. 초인. 옛날에 이건 이제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니체 있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오는 초인이 바로 이 슈퍼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술퍼맨이 많죠. 한때는 술퍼맨이었습니다. dia라는 것은요, over, across, through, 그 넘어섬, 횡단, 통과, 관통, 철제, diagnose에서 GNO가요, GN 혹은 GNO는요, know에 뜻이에요. know, 알다. 그래서 우리가 know를 하면은요, 이게 이제 고상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G란 뜻이다. 앞에 G가 있었는데 생략된 거라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블 하면 귀족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 이제 왜 귀족은 왜 노블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동네 가면은 귀족은 다 알죠. 그래서 누구 입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게 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귀한 사람이란 의미에서 귀족이에요. 혹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 노블은 형용사로 빠져가지고 귀족의 고귀한, 고상한 이런 형용사로 많이 쓰이죠. 근데 어떤 또 형용사가 있느냐면 이그노블이 있어요. 이땐 G가 살아남았죠. 이때 I는 IN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뭐 물어봐도 모르는 그 비천한, 이거 노블, 비천한, 천박한, 이게 노블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ignore, 무시하다. 이 i도 in이죠. 알다. 그래서 아는 체 안 하다. 무시하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요. ignore 하고요. ignorant 하고요. 뜻이 달라요. 약간. ignorant는 무시하는이 아니라 무식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ignorant는 무시하는이 아니라 뭐다? 무식한, 무지한, 바보 같은, 유치한, 잘 모르는, 이게 ignorant다. 이 명사형이 ignorance예요. 그러니까 ignore가 뭐다? 무시하다. ignorant는 무시, ignorant 무식한,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어를 좀 제대로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어에 진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know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는 체 하다에서 무시하다의 뜻이 남았다 했습니다. 일단 지우겠습니다. diagnosis는요. 이 청진기를 가지고 청진기가 뭐게? 청진기는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청진기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가가지고 진짜 필요한 단어를 모르는 거지. 청진기는요. 잘 보세요. 요거야. 스코프는 기구를 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스테토스코프 이게 청진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대고 사람 배가 여기 있으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어디가 아픈가 알아내죠. 이 diagnosis가 그래서 진찰 진단입니다. 참고적으로 동사형은 diagnose죠. 응? 오케이? 벌써 어이구 이제 새벽에 돼서 바깥에 그 쓰레기 치우는 환경 미화원 아저씨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우리 아저씨들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면 곧 좋은 일 아마 생길 겁니다, 여러분. 쓰면 좀 있으면 잘 시간이고요. 자, 난 배짱이. 자, diameter.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측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횡단, 통과한 것을 잰 것. 지름, 직경, diameter고요. 혹은 렌즈가 왜 몇 배다 하잖아요. 몇 배경. 그 렌즈의 확대 단위도 diameter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이아까지 해가지고요. 26개, 즉 26개의 접두어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딱 두 강만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진짜 접두어 왕 된다 그러셨죠? 자, 이제 씀 믿고 두 강 완강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좋은 날 되세요. 여태까지 이재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